아까 고발뉴스에서도 이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어차피 이 사람은 출마한다. 그렇다면 지금 정기환 대표님 말씀대로 어차피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받아진 걸 핑계로 안 받아들여지면 안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걸 갈쿠리를 걸어서 무조건 출마한다. 그럼 탄핵 여기서 무조건 시켜야 말하는 되는 거 아니에요? 가처분은 사실은 이제 네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 두 사람, 그렇죠. 재판관. 네, 재판관에 대한 것이고 가처분이 이제 되면 좋은데 사실은 네. 안 되더라도 이 진행을 일단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투입을 해야 한다. 네. 이제 국회에서 그 절차를 스탑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 이제 청문회 같은 것들을 막는 방법, 그리고 우리 그 당사자, 즉 이완규 자체를 우리가 탄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과 함께 지금 이 한덕수를 탄핵시키자라는 거에 대한 이제 퀘스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한덕수가 출마 선언을 하든 안 하든 언론을 띄운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시작했어요. 네네. 그러고서 이걸 갖고 붙여서 자꾸 올리려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흥행이 안 되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란당에.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걸 띄우려고 이걸 만드는데 사실 이게 국민적 피로감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 뭐 지도부에서 탄핵을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한덕수는 무조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뭐 지금 이 시점에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에 좀 더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 예. 중에 한 가지는 대통령실과 이게 이제 기존의 반기문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반기문 때는 이제 외교부 그 공무원들, 고위 외교관들이 이제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들이 이제 핵심 참모로 포진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덕수는 다른 거죠. 총리실에 여의도 출신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여의도 출신이 많고 그래서 물밑에서 활발하게 지금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반기문이나 이런 당시의 그런 어떤 상황 판단보다 훨씬 고도의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최소한.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 전부 다 사표냈을 때 반려했잖아요. 그건 전 나름대로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주요 정무 라인 이쪽에서 한덕수와 모종의 지금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원들이 60명 이상 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의원들이 그냥 하시진 않죠. 기세로는 그냥 그렇죠. 따로 그 뛰어나가서 러브콜을 당도 만들 시작한 판이에요. 것 기세로는. 자체도 뭔가 합의가 있거나 네네. 내용이 있게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가 특정 의원 이름을 거명하는 건 좀 그런데요. 국힘의 김문수 의원과 아주 가까운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이 계속 한덕수를 띄웁니다. 현직의 한덕수와 그 우리 이재명 후보와 각을 딱 해갖고 비교표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장제원 쪽에서 같이 윤석열을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은 이미 좀 전에 말씀대로 트럼프 전화 통화부터 시작해갖고 자 본격적으로 뛰고 있구나. 전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이 저 공정이라는 데는 우리가 다 보수 우파 말도 안 되는 언론 기관이라는 거 알지만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건 알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범보수 수구 쪽은 그냥 그렇게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플로우가 시작된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꾸만 우리가 한덕수를 출마자, 후보자 아니면은 상대편의 러닝 이렇게 뛴 출마자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자꾸 한덕수를 띄우는데 여기 집중해서 탄핵시키고 말기가 아니라 내란 공범이다. 그렇죠. 빨리 내란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시켜야 된다에 되게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한덕수에 대한 규정은 또 다른 거죠. 한덕수는 분명히 내란 공범이고요. 저는 한덕수가 어떻게 보면 권력 의지는 있으나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윤석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한마디. 내란에 함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내란에 소극적인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함께했어. 이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보면서 내가 다룰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게 자기가
밀 수 있는 후보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심판이라 그러면 오염된 심판인 거죠 현재. 그러니까 오염된 심판이 매수된 심판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출마를 하든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평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지?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한덕수는 진작에 탄핵이 됐어야 하고 국민적 열망이 지금도 엄청 높은데 한덕수를 누가 이렇게 살려줬느냐? 자, 좀 더 안이하게 대응했던 민주당 아니냐? 또 민주당 얘기하실래요? 네. 예,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덕수가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질질 끌려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주도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한나 변호사 말씀대로 차라리 한덕수 내란범이라고 지금 외치고 싶지만 내란범이면 그때 이미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판을 만들어가는 실력은 실제로 보수가 훨씬 더 강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생존을 해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이나 야오당은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경쟁을 하는 사람, 국힘은 죽었으니까 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와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림을 만들고 실행하고 언론 플레이하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민주당이 판을 잘못 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한덕수 네. 같은 경우는 이미 탄핵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재탄핵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거고. 네. 왜냐하면 또 다시 이 탄핵을 한 것이 위법이나 중대하지 않아서 또 다시 돌아온다면 그 후폭풍도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바로 그 출마의 그런 빌미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것이지. 아니 예. 우리가 맨 처음에 한덕수를 탄핵시켜갖고요. 최상목 대행이 되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왔잖아요.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도 나름대로 모든 걸 걸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100여일 동안 거리에서 풍찬 노숙 시민들과 함께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물론 전략적으로 판단 미스 오류 범할 때가 또 있지만 그 한두 번이 모든 걸 다 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 비공개 최고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건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의총 열 때는 한덕수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뭐 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안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은 어제 최고위 단위에서 지도부 단위에서 좀 더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의총 내일 뭐 열어서 입장 정리를 같이 하면 마지막 의총이 최고단이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란 그 동조 세력들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 척하면서 한덕수를 띄워주는 사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에서 수치에서 보셨듯이 13.5대 약 6%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벌어진 홍준표. 네, 지금 그래프 보시듯이 밑에는 사자가 145일 만에 우리에서 나와서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각종 그 사자와 함께 벌였던 일들이 지금 연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